안녕하세요. 라이프살롱 진아입니다. Becoming 원서 6주 코스의 두 번째 파트인 Becoming More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제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좀 다른 삶을 갈구하는 그 과정에서 좀 빠른 변곡점을 맞았던 게 버락 오바마와의 만남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번 Becoming More에서 둘은 커플이 되었죠.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은 sense of purpose가 굉장히 강했다고 그랬어요.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좋은 로펌에서 엄청난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목적의식에 따라 인권, civil law 쪽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만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셸은 당시 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심란했던 상황에 버락과 자신을 좀 비교를 했다는 그런 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I couldn't help but feel a little bit lost by comparison. 이렇게 대단한 미셸도 남과 비교를 하네요. 자기의 남자친구랑요. 네. 이래서 전 이런 게 참 인간적인 면인 것 같아요. 자서전이라고 하면 자신이 성취한 것들만 이렇게 쭉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소한 자신의 감정들,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을 잘 묘사를 해서 우리 독자들도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전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게 되는 게 이 책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와의 이런 컴패리슨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또 되게 또 승부욕도 있고 성취욕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제 깊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나 해요. 그러면서 그 시기가 그녀가 이제 journaling, 그러니까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던 때랑 맞물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거를 쓰고 이렇게 introspective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과정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미셸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죠. 프린스턴에서 베스트 프렌드였던 수잔이 고작 26살의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굉장한 빠른 죽음에 누구도 금방 죽을 수 있다, 언제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미셸에게 깊이 박히죠. 그리고 미셸이 그 수잔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비즈니스 스쿨에 가야지 왜 이렇게 하냐는 그런 조언들을 했던 거를 그녀가 듣지 않았던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죽을 거라면 좋아하는 일 실컷 하고 그렇게 살길 잘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anted more joy and meaning in my life. 내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의미를 갖기를 원했다고요. I couldn't continue to live with my own complacency. 현재 지금 평탄한 변호사 직업이 주는 그 안정감으로 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을 즐길 수 있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Nothing was impossible. 그치만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요. But nothing looked simpler either.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간단해 보이는 거는 없었다고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뭔가를 크게 변한다기보다는 그녀는 자신이 있는 그 환경에서 조금씩 한 발자국 노력을 하게 됩니다. 미셸에게 생긴 두 번째 일은 아버지 프레이저 로빈슨의 죽음이죠. 그의 나이 오직 55살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병에 대해서는 비커밍 미에서도 설명이 되었는데 치료를 잘 하지를 않아 합병증으로 heartattack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셸이 아주 큰 절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Life is short and not to be wasted.
삶은 너무 짧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 자기가 그냥 이제 자리에 앉아서 나 뭘 해야 될까 하면서 ponder,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는 거죠. 빨리 무언가를 액션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그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학벌, 그리고 좋은 직업, 이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이 만족하는 직업으로 갖다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Valerie Jarrett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City Hall, 시청에 있는 job offer를 하게 됩니다. 미셸은 여기서 큰 고민을 하게 돼요. 우선 돈도 무시할 수가 없죠. 자신이 변호사로서 벌던 연봉의 반을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게 또 이유가 될 거예요. 댄디하고 사우스사이드도 그랬듯이 여지껏 흑인들에게 politics, 정치라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면 작용했지 좋은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미셸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셸의 곁에는 든든한 응원군인 버락 오바마가 있죠. 버락 오바마는 미셸의 도전을 아주 크게,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을 해줍니다. 미셸이 그가 유일하게 자신에게 그런 응원을 해줬다고 그랬었어요. His was the lone voice telling me to just go for it, to erase the worries and go toward whatever I thought would make me happy.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그냥 가도 된다고. 걱정은 그냥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응원을 해주죠. Don't worry. You can do this. We'll figure it out. 이렇게 얘기해주는 응원군이 있으니 미셸 같은 사람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리스크를 감수하고 변호사 직업을 때려치고 시티홀에서 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미셸은 Valerie Jarrett, Susan Sher를 만나게 돼요. 미셸은 이 워킹맘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선 첫 번째는 have their own voice.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말할 줄 아는 거죠. 누구나 보이스를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렇지만 이것을 꺼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내린 결정을 비판하거나 다시 되돌려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머러스 하면서 humble, 굉장히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여성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아이를 아직 갖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잘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부녀 미셸은 메리 타일러 무어의 삶과 그다음에 메리언 로빈슨의 그 두 삶을 생각하게 돼요. 메리 타일러 무어는 자신이 좋아했던 그 프로그램의 그 캐릭터죠. 커리어 우먼의 자신이 당당하게 사는 그런 삶, 자신이 동경했던 삶이고, 메리언 로빈슨은 자기 어머니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던 분. 자신도 그렇게 컸고요. 그 삶을 또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둘을 함께 가지고 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가 하나를 짓밟지는 않을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우리 모두도 일을 하는 엄마라면 고민하는 것들일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이제 미셸은 아기를 아직 갖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리스크 테이크를 합니다. 이번엔 시티홀에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non-profit, 비영리 재단으로 가죠. Public Allies라는 곳이었어요. 미셸은 이곳에서 굉장히 자신이 유의미한 일을 한다고 느꼈고 성취감을 주는 일을 한다고 느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셸은 또 한 번에 또 career swerve를 해서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University of Chicago Hospital로 가게 되죠. 이제 미셸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락은 아주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어요.
이제 미셸은 남편의 부재에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둘이 대화가 없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버락은 워낙 또 앞에서 성격에서 봤듯이 굉장히 we'll figure it out, 뭐 it's not a big deal 약간 이랬을 것 같죠? 근데 미셸은 굉장히 active approach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카운셀링, marriage 카운셀링도 받아보고 그리고 자신도 내 행복은 내가 지킨다라는 심정으로 루틴을 새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딸들과 루틴을 만들어서 버락이 있건 없건 자신들이 그냥 단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 과정에서 침착함, calmness와 체력, strength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버락은 일리노이스주 상원 의원이 되었죠. 이제 정치계에서의 루키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자신은 이 버락이란 남자가 가정의 시간을 더 할애하기를 바랬다고 그랬어요. Maybe non-profit 같은 직업에서, 그러니까 비영리재단 같은 데서 좋은 일 하면서 9 to 5의 삶을 살면서 저녁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자신의 가족만의 행복을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오는데 그것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죠. 카트리나 허리케인인데 이것으로 인해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운이 좋다고 그랬죠. Ridiculously fortunate. 그러니 이 사회를 위해 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죠. We felt an obligation not to be complacent. 안주하고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남편을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있을 수는 없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미셸이 버락의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이제 대중의 눈에서 그녀의 짐승과는 다른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한때 이렇게도 나왔었죠. Too tall, too forceful, ready to emasculate gazella. 너무 크도 크고 애국심도 없다고 그랬었고요. 너무 강하고 남자의 기를 죽이려 드는 emasculate 하는 고질라 같은 여자라고 했었죠. 한때는 막 남자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유언 비어들도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이 미셸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미셸은 여기서 그냥 숨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죠. 도움을 청합니다. 도대체 내가 대중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왜 이럴까 하면서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조금 더 소프트업 해야 되겠다는 거를 느끼죠. 그래서 좀 더 오픈하면서 그녀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기가 수직 상승하게 되죠. 결국 버락 오바마는 the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4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를 위해 그랜트 파크에 유권자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는데 가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길에 차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경호국들이 다 비워놨던 거죠. 이제 대통령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침착함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이제 First Lady로 가야 할 운명과 또 자신의 새로운 챕터로 가야 되는 그 삶의 무게를 느꼈다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Becoming Us에서 Becoming More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단계니까요. Becoming Us가 이렇게 끝나고 Becoming More에서 이제 미셸 오바마가 영부인이 된 삶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의 목표나 그 삶의 Becoming에 대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